예, 2차 이풀이 영상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직전 영상 직전 영상 찍어놓은 걸 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입을 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중간중간 단어가 안 떠올라서 좀 막아뜨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어 개 정도는 계속 입 푸는 용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그 직전 영상이 런치로 갔다 왔던 스시 리큐고,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너는 정대를 다녀왔습니다. 정대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방문 때 상당히 만족도 하고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바로 그날 재예약을 잡고 방문했어요. 그 정대는 아시다시피 그 스시 사이토에서 배우시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 오픈을 한 곳이죠. 저는 이거 어디가 직계고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시기 때였나 요 다음 시기 때였나 그 스시 사이토 주연이라는 곳이 직계적으로 배우다가 그쪽에서 오픈하신 분이 따로 계셔서 누가 진짜니 누가 가짜니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분도 충분히 일본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또 홍콩에서도 근무를 하시면서 실력을 많이 쌓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맛에 대한 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간판이 되게 이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 정대라는 한자가 아주 그냥 딱 들어올 정도로 이뻤습니다. 첫날은 대기석이 있는 줄 몰랐는데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대기석이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대기석에서 좀 쉬고 앉아 있었어요. 도착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삼치를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치마미가 삼치다 보니까 보자마자 좀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저렇게 길게 침을 꽂아서 집불로 훈연하는, 그러니까 와라야끼라 그래서 집불로 훈연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 기대를 뒤로 하고 첫 번째 준비되고 있는 치마미는 게입니다. 이제 게 중에서도 털게라고 합니다. 털게. 제가 늘 게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사람이라 게가 치마미로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털게는 조금 더 괜찮은 맛이었어요. 저한테는. 대게는 약간 아무리 좀 좋게 나와도 고급 크래미 이상을 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털게는 맛있는 게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내장도 섞여 있고 또 안에 알이 좀 들어있어서 약간의 그 식감도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걔도 괜찮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 기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4월달 영상이라 이번에도 블로그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 보고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기억력은 아니어서. 다음은 게까지입니다. 게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살만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하나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선호도를 나누면 저는 알배기를 좀 더 좋아해요. 사람들 따라서는 알의 맛이 이제 성분이 영양분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살맛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알이 주는 약간의 식감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알배기를 좀 더 좋아합니다. 게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다른 데서 나올 때는 살이 좀 퍽퍽하게 나오거나 진짜 이렇게 이 식감이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날 정대에서 나온 게까지는 이 비주얼도 좀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씹는 탱글탱글한 식감도 좋고, 위에 같이 올린 그 산초잎, 어린 산초잎 키노메 때문인지 좀 맛이 단조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위에 올린 쯔맵 소스도 좀 한몫했고요.
다음 나온 거는 첫 번째 방문 때 되게 만족했던 삼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볏집의 훈연에서 나왔습니다. 집불의 훈연에서. 제가 이제 보통 소리를 같이 넣지 않는 게 옆에 사람들 대화가 들릴 수 있을까봐, 특정될까봐 안 올리는데, 저 소리가 이렇게 썰 때마다 이렇게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구워져 있어서 파삭파삭하고 잘릴 정도로 껍질 부분은 바삭하게 되어 있고 속살은 이제 거의 날거에 가까운 정도로 나옵니다. 맛이 진짜 좋은 삼치라는 거를 정대에서 처음 느껴봤었거든요. 제가 어딜 가서든지 삼치는 좀 이런 훈연향이라든지 훈제 맛이 많이 나서, 훈제라 그래야 되나? 훈연 맛이 많이 나서 좀 그 소위 말하는 햄 맛이 많이 나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정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아쉬울 수밖에 없나 봐요. 제가 어딘가에 썼던 표현인데 기대의 또 다른 이름은 아쉬움이라고, 이날 먹었던 삼치는 겉껍질의 바삭함은 좋았으나 간이 너무 셌어요. 좀 짜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기대했던 음식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기준이 가장 높은 게 간이거든요. 근데 간이 좀 아쉽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대화했던 거를 막 그 블로그 보면서, 영상 보면서 떠올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삼치가 이 시기가 좀 이렇게 줄어들 때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 맛이 좀 줄어들 때 마침 또 간도 아쉽게 돼가지고 요 디시는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대를 요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더 갔는데 그 이후에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준비되고 있는 츠마미는 꼴뚜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못생긴 사람 얘기할 때 오징어 꼴뚜기 얘기하는 그 꼴뚜기예요. 저는 이게 호래기라는 이름으로 되게 익숙했는데,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 연안부두에서 이걸 종종 사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익혀서 먹지 않고 날걸로 씻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등뼈가 씹히기도 하고 이게 눈알 같은 게 씹혀가지고 좀 입에 걸거치니까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 먹었었거든요. 뭐 물회로 먹기도 해도 좀 그랬었고. 근데 이거는 적당하게 익혀가지고 안에 내장도 살리고 입에 걸거치는 느낌 없이 손질 다 해서 위에 찜에 소스 올려서 나오니까 내장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 꾸덕진 맛도 있고, 동시에 찜에 소스의 달달함도 있고, 그 한라봉 제스트를 올려가지고 맛을 좀 정돈하는 느낌? 이런 걸 받았습니다. 호래기는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익혀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대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큰 전복입니다. 저게 뭐 2미? 2.5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날 손님들 중에서 일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셰프님한테 쿠로아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이제 전복은 이제 어딜 가서든지 좀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 전복은 제 기억에 식감이 좀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복을 먹으면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단단한 푸딩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날은 이게 결결이 찢어지면서 씹는 식감도 되게 좋고, 동시에 뭐 내장 소스가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구수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서 꽤나 괜찮게 먹었던 전복인 것 같아요. 전복을 맛있게 먹는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늘 소스가 맛있을 때 맛있게 먹는데, 이날은 전복 자체의 맛이 맛있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치 손질하고 계신데 제가 이후에도 참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나라에 참치가 좀 더 많이 잡히면 좋겠다,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참치를 잡는 어부들도 이 잡는 스킬이라든지 후처리 기술이 늘어서 좀 더 맛있는, 좀 더 질 좋은 참치를 손쉽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셰프님이 왜 그렇게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참치는 되게 이뻤습니다.
뭐 제가 산지나 이런 것들을 막 여쭤볼 정도로 뭐 그렇게 자주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못 물어봤어요. 다음 츠마미는 아기간입니다. 보통 이 아기간은 그 좀 강한 맛의 소스에 졸여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투숑이라 그러나요?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싸서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기 간만 해가지고 이렇게 조리해서 나왔더라고요. 안키모는 맛없게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좀 가격대가 떨어지는 이자카야 같은 데에서 먹어도 아기간은 저는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와 더 맛있다, 그리고 겁내 맛있다, 이렇게 정도로 나뉘지 맛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식재료입니다. 위에 이제 찜의 소스하고 조림 국물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한라봉 제스트를 넣었는데, 안키모 자체가 기름지니까 한라봉 제스트가 그 맛을 약간 눌러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쓰는 그 부재료 중에 저 한라봉 제스트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레몬, 뭐 라임, 뭐 청귤 이런 것들은 향이나 신맛은 좋은데 그게 좀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면, 한라봉 제스트는 약간의 저런 과일, 시트러스라 그러나? 저런 과일에서 나오는 약간의 단맛도 느껴져서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를 되게 높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갈치입니다. 갈치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생선이라 맛있게 간만 맞춰서 구워 나오면 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살도 약간 도톰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 한 점 먹고 무오롯이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따라 집게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날의 츠마미는 끝나게 되죠. 저렇게 도마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 놓는 게 셰프님께서 배웠던 이 스시 사이토의 시그니처 같은 모습이죠. 뭐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걸 저렇게 하는 이유가 온도를 살짝 높여서 손님들이 맛을 좀 더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니기리는 참돔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 흰살에 대한 내공도 약간 부족하고 정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흰살이에요. 왜냐면 이게 직전 방문 때는 좀 쓴맛이 많이 났고, 이때는 좀 약간 숙성이 많이 돼서 그냥 뭉개지는 느낌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샤리 간은 그 리큐 간보다 조금은 더 세요. 그리고 리큐 질감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리큐는 샤리의 수분감도 좀 있고 순수한 타입인데, 여기는 식감도 간도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금태인데, 뭐 금태는 맛없기가 힘든 재료죠. 나오기만 하면 뭐 구워 나와도 되고 살짝 불질해서 나와도 되고, 워낙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그리고 그 기름기가 뭐 아주 부담스러운 기름기도 아니고 달달한 기름기라서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영에서 올라온 전갱이에요. 아마 양식이겠죠. 위에 야꾸미를 이제 올려서 나옵니다. 옆에 드시던 손님이 뭐 김치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그때 기억이 나고, 여기 블로그에도 적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야꾸미가 실파랑 생강을 다져서 만든 양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전갱이는 기름지고 또 야꾸미는 그 맛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화가 딱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대가 참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장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요 날은 이 비주얼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느낌이었나봐요. 블로그에도 그렇게 썩 좋게 적혀있진 않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참치가 많이 잡혀도 우리나라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 국가 간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참치 쿼터제라는 국제법이 있대요. 이게 이제 그 보호를 하는 거죠. 뭐 대량으로 너무 많이 잡으면 어떤 한 어종이 멸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거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배분 기준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어떤 거인지는 모르겠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배정된 양이 되게 적대요. 제가 인터넷에 뉴스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막 참치가 아무리 잡혀도 쿼터제의 양을 넘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다에 참치 시체가 막 해안가에 떠돌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쿼터제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참치를 많이 잡아도 이제 유통할 수가 없으니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몇만 톤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천 톤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잡혀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쿼터제 조정을, 우리나라도 이제 초밥도 많이 먹고 참치 소비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을 테니까 쿼터제 좀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런치 때는 봉초밥을 전갱이로 먹었는데 정대에서는 이제 청어로 봉초밥을 만들어서 나왔네요. 위에는 이제 백다시마를 깔고 살짝 깨를 뿌려서 이제 바로 구운 김에 싸가지고 나옵니다. 청어를 봉초밥으로 먹은 것도 이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적당한 식감이랑 적당한 기름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다라는 기억이 분명히 이거는 있어요. 셰프님한테 되게 맛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생선은 기름이 너무 지나치게 차기 직전이 제일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다음은 쥐치입니다. 그 아시죠? 쥐포 만드는 그 쥐치. 그 쥐치를 이제 간이랑 여러 양념이랑 해서 묻혀서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쥐치는 제이스시가 제일 저한테 취향이에요. 제 취향에 제일 잘 맞는 쥐치입니다. 정대가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이스시 그 쥐치가 좀 더 취향이다 보니까 뭐 쥐치가 나왔구나 이 정도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샤리를 깔고 비벼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것도 뭐 사실 쥐치가 뭐 제가 쥐치의 살맛을 느낄 정도로 뭐 뛰어난 미각은 아니어서 대부분 그냥 이 내장이나 소스의 맛으로 먹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쥐치의 간 소스는 제이스시가 더 취향이다. 그래서 좀 더 맛있어요. 다음 니기리는 가시베 새우라고 닭새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우는 뭐 이거 어디서 이렇게 쭉 무슨 새우 좋아한다고 적었던 게 있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처음 먹어보는 새우인데 적당하게 단맛이 나고 그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어 두투라고 그 있어요. 상어 껍질로 이렇게 묵처럼 만들어서 나오는 거. 그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네요. 다음은 이제 우니인데 저는 저렇게 한 판 나오길래 직전 방문 때 이렇게 우니를 김밥으로 크게 말아서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군함막기로 나왔네요. 근데 제가 전복을 그렇게 높은 만족도로 못 느끼는 것처럼 성게도 사실은 저한테는 그렇게 높은 만족도로 느끼기 어려운 재료인 것 같아요. 맛을 잘 몰라서 더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되게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가격은 되게 비싼데 맛은 내가 제대로 못 느끼니까 먹을 때마다 조금 아쉬운 재료여서 다른 걸로 바꿔 먹기도 하죠. 제가 이날까지만 아마 우니 성게를 저렇게 먹고 다음부터는 바꿔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다음 준비하고 계신 거는 장어인데 저게 이제 덕적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오는 장어입니다. 이 정대에서 제가 아쉬웠던 게 흰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저 장어이기도 해요. 그렇게 엄청 맛있다라고 못 느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 장어를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장어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요 다다음 방문 때는 괜찮게 먹었습니다. 익힘 정도라든지 이런 고소한 맛, 그 다음에 찜해와의 조합 이런 게 되게 좋았어서 다다음 방문 때는 장어를 괜찮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 산초를 위에 올리는 게 아마 흙내 때문에 그런가? 흙내? 근데 바다장어에 흙내가 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제 후토마키입니다. 후토마키 많은 걸 제가 길게 찍어놨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날 식사가 맛으로는 크게 뭐 불만족스러울 게 없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셰프님하고 뒷주방에 소통이 약간 안 되는 날 같았어요. 왜냐면 저기 보이면은 후토마키가 이제 폭이 좁잖아요. 그 이유가 손님 중에 버섯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뒷주방이랑 소통이 약간 안 되니까 어수선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다른 걸 받았어요. 네기토로마키를 받았는데 약간 어수선하게 막 돼서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걸 왜 아쉽게 느끼냐면 이게 뭐 엔트리나 미들급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막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가격대가 워낙 낮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하이엔드잖아요. 가격이 30만 원이고 하이엔드는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서비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먹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쉽죠. 너무 손님으로 인해서 생긴 어수선함이 아니라 셰프, 그러니까 주방 내에서의 어수선함이 손님들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어수선함이 왜 또 느껴졌냐면 저 후토마키는 제가 저 썰 때는 못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셰프님도 막 당황했는지 썰어서 손님들한테 배분을 하고 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제가 셰프님 저 후토마키 못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제서야 막 급하게 한 줄을 조그맣게 마시더라고요. 그런 좀 어수선함이 좀 있었다? 그런 좀 아쉬움이 거기서 좀 느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뭐 다 좋아요. 되게 맛있거든요. 음식이 여기가.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버섯 못 드시는 분한테 내기도로 드리고 저는 따로 이제 후토마키랑 교구를 받아서 먹고 디저트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뭐 정대는 이날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이후 방문들은 다 되게 맛있게 잘 먹은 식당이고 기회가 되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좀 계속 방문을 하고 싶은 업장입니다. 늘 뭐 제 지갑이 문제죠. 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꾸준히 입을 풀면서 영상은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